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는 한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주제를 좀 써놨는데요. 적중, 풍력 급등. 어제 제가 다음에 주식이 오른다면 아마도 부담스러운 쪽이 아닌 최근에 주도 섹터였던 풍력에서도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어제 이 시간에 좀 올려드렸고요.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서 맞춰서 좀 기분이 좋네요.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올랐거든요. CMO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서 이 내용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TS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고 하긴 그렇더라도 한 6포인트 정도 잔잔하게 올라서 끝났고요. 아마도 오늘 오른다면 코스닥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죠? 코스닥이 코스피 0.2%보다는 강력하게 1.4% 상승하면서 끝났어요.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오르려면은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이 대부분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스케어, 시젠, HLB 같은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모멘텀이 쏠려 있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부분으로 계속 회자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제넥신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을 견인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내용은 제약바이오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섹터인 풍력 섹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제가 무슨 말씀 기억해 보시면 CS 베어링이 얼마 안 올랐었다, 그죠? 그래서 3.8%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CS 윈드 7.5%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페코도 3.7% 이상 급등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부담스러운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갑작스럽게 10%, 15% 오르는 종목을 쫓아잡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부담이지만 그 업에 있는 제 입장에서도 막상 매매를 붙이려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표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풍력, 태양광, 기타 여러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은 신규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자리로서 봤을 땐 좀 부담이 있더라도 눌릴 때는 담아야 되는 섹터라는 부분은 제가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풍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어제 좀 맞췄다 라는 부분으로 좀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많이 올랐었던 섹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형적인 CMO라 그래 위탁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CDMO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뉴스를 좀 보시면은 그죠. 어제부터 미국의 일라이 릴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 계속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죠. 오늘도 공시를 보면은 송도에 세계 최대 4공장까지 착공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오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충분히 돈이 쏠릴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생긴 시기였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항상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를 때 우리 삼바 춤을 춘다고 하죠. 재미없나요? 삼바가 오를 때는 요거예요. CMO 업체인 ST팜도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18%나 급등을 했거든요. 아침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뜰 때 ST팜도 뜨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다음에 공식처럼 외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공식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뜨면은 CMO 쪽으로도 오겠다. 그러면 오르지 않은 CMO 업체는 또 어디 쓸래나? 바이넥스. 그죠? 바이넥스도 아직은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의 전환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23분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요지라든지 그 목적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다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1타자 그리고 ST팜 두 번째 타자 아마도 다음 번째 타자가 된다면은 CMO 쪽 기대감이 있는 바이넥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직선 추세선을 고점과 고점을 잇고요. 저점과 저점을 잇는 바로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요것을 깃발형이라고 그러고요. 삼각 수령형 패턴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러다가 이 수렴이 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타진하면 한쪽 방향을 크게 솟거든요. 수렴형 패턴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아마도 이런 쪽으로도 매기가 쏠릴 수 있으니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움직임을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CMO 쪽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 쪽 얘기를 간단히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좀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일단 오늘 종목으로 봤을 때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11%나 급등이 나왔거든요. 제약바이오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실만한 내용인데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오늘 오스코텍에 대한 그 비소세포성 폐암 레이저 티닙에 대한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그죠?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R&D가 중요해진 최근 5년간의 코스닥 제약 지수를 살펴보면 학회 기간 관련하여 기대감이 높아지는 1월, 3월, 5월이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고 학회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7월에는 차익 실현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을 하는데 4월 달엔 미국 암학회 AACR이라 그러고 6월 달에 ASCO라 그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요런 내년 상반기에 모멘텀 재료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상반기에 몇 년 동안 제약바이오 매매하셨던 분들은 기억하다시피 어떤 거였습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 학회 직전에 그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을 거다라는 기억은 좀 있을 거거든요. 그죠?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상승이 큰 모습을 보였다. 내년에도 이게 유사한 패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까지 종합을 해봤을 때는 내년 1월달에 컨퍼런스 데이터 발표는 오스코텍과 나이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SYK 억제제 이상 탑 라인 발표가 있고요. 솔직히 SYK 억제제라는 부분까지 외우진 못해요. 하지만은 오스코텍이 내년에 1월달에 1월 11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내용을 발표할 거고 또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전임상 데이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월달 이전에 일단 지금 시황에서 봤을 때는 오스코테크가 오늘 급등이 나왔죠. 나이백이 발표를 하는 두 번째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런 내용들이 12월 내내 하나하나씩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도 나이백이 한 19% 정도 올랐거든요. 요런 미리미리 하나하나의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나오면 나올수록 종목들에 대한 매기로 쏠리고 상승세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이 1.4%나 올라서 굉장히 재밌고 기분 좋은 하루였지만 막상 반도체 소부장 쪽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져서 재미가 없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기존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시장이 진화하면 할수록 아마도 12월 같은 경우는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내릴 수가 있는데, 그죠? 내릴 때 제약바이오 쪽을 어떤 쪽을 잡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과 반도체 쪽 혹은 전기차 쪽을 어떤 쪽을 잡아야 되는 부분을 지금 11월 18일 현재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앞으로 제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오늘 매매에서 얼마를 벌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앞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매매에 직접적으로 타진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스터디라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는 일단 제 채널 잘 구독하셔서 지금 이 내용이 괜찮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이라든지 모레 정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한번 채널을 열어서 방송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오늘 잘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추후에 스팟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